우리 여러분들 이것들을 활용해서 구문 독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that, 그 다음에 whether, if. whether과 if는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특히 얘네 둘은요. whether과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으로 해석되는 패턴이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if절이 만약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만 뭐뭐인지 아닌지를 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at도 등장했었고 또한 when, where, how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갈게요. I believ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5형식 구조에서는요. 가목적어가 나왔던 패턴이 뭐냐면 가목적어 이렇게 목적어와 그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여기가 너무 길어버리면 사실 너무 길어버리니까 목적격 보어가 뒤에 숨어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it을 쓰고 뒤로 보냈던 형태를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봤고요. 이렇게 3형식 구조에서는 그냥 바로 목적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나는 믿어요. That success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예요. 성공이 한 여정이라고 믿는데 목적지가 아니라 도착지가 아니라 어떠한 여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성공은 not a destination, 도착지가 아니라 어떠한 a journey, 도착지가 아닌 여정이라고 혹은 여정이라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대절 자체가 다 목적어절로 나왔죠. 그러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haven't found,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없고 해결책이 아직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가목적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의 구조를 배웠던 형태가 등장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해요.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to tell the truth가 훨씬 낫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구조, 명사절로도 나올 수 있어요. 대절. I always think it's better that I tell the truth. 이렇게 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I make it a rule to plan for each day's work in the morning. 그러면 make it a rule to는 사실 이제 수거처럼 외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뭘 규칙으로 하고 있냐면요. 그날 아침에요. 하루하루의 일을 plan, 계획하는 것을 make it a rule,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조금 짧죠? 짧아 보였지만 그런데 뒤에 When our new restaurant will be opened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저 웬절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알려줄 수 있다, 알려줄 것이다.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그래서 지금 사형식 구조로 사용이 됐어요. 고객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언제 우리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오픈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대망의 마지막 번호예요. 6번입니다. 조금 길어졌죠? psychologist.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PSY가 들어가면 정신과 관련된 어휘가 돼요.
그래서 psychologist, ist가 되면 어떠한 사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remind, 상기시키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럼 지금 어휘도 계속 보면서 난 모르는 어휘니까 그냥 그래야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마음으로 혹은 이 밖으로 한번 뱉어보세요. psychologist, 심리학자. PSY는 싸이로 읽는데 이 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psychologist가 되면 이건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 거니까 심리학자다라는 걸 지금 저희 같이 외웠어요. psychologist, remind, 상기시켜줍니다. mind라고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re가 붙었어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That most of us, only about 10% of our mind's capacity. 그래서 우리 중에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대략적으로 겨우 10%의 우리의 생각을 사용한다. 혹은 지적인 능력, capacity라고 하는 게 또 능력이나 역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의 능력치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기시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구문 독해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목적어절, 이 절이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that, why, how 각각의 의미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을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명사라는 게 있어요. 복합명사? 그러면 뭔가 단어들이 같이 쓰여서 어떠한 의미를 생성하는구나, 어떠한 의미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ccount, number. 어카운트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동사로는 또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account for는요. 그런데 이제 account number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서 계좌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합쳐서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form.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지원이라고 하는 명사죠. 얘랑 form이라고 하는 서류가 합쳐져서 어떠한 형태의 form이 합쳐져서 신청서가 됩니다. 그래서 account number, 계좌번호, application form, 신청서. 그 다음에 attendance, attend라고 하는 게 참석하다라는 동사였죠. 그럼 attendant는 혹시 기억나세요? 참석자였어요. 그죠? 명사로 특히 사람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ttendance, ANC도 명사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얘랑 record랑 같이 합쳐져서 attendance record, 출석 기록이라는 의미가 되었고요. 그 다음 enrollment fee, enrollment는 등록, fee, 그래서 등록비가 되었습니다. expiration date는요, expiration, 유효, 그 다음 date, 기간 혹은 날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가 합쳐져서 유효 기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interest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nterest라고 하는 이자랑 rate는 비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interest rate, 금리, 이자율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휘인데요. 지금 슬라이드의 마지막 어휘는 maintenance work예요. 그래서 maintenance라고 하는 것은요, 경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경비 작업을 maintenance work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office supplies라고 하는 건 사무용품이에요. 오피스는 사무실이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supplies,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office supplies, 사무용품이라고 하고요. production, 생산이죠. schedule, 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schedule, production schedule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일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관리자.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명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retirement ceremony, 퇴임식. retirement는 네, 은퇴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행사를 합쳐서 퇴임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safety, guidelines. safety는 안전, guidelines는 어떠한 지침. 그래서 안전 지침. welcome reception. welcome은 환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영하는 그러한 시기구나, 환영식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어인데요. workplace, 작업장의 safety, 안전입니다. 그래서 작업장 안전. 그래서 이 복합 명사들은요, 같이 모여서 이러한 의미들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휘들이 익숙했던 어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하나의 supplies, office supplies, 하나의 사무용품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그러한 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3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닛 14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